안녕하세요. 우영아 TV의 우영아입니다. 이번 챕터는 본업에 충실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챕터. 빠른 시간에 척추 내시경 전문가로 진입하게 된 배경. 이런 주제로 이제 챕터를 작성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형외과 전공이 4년 동안 이제 척추 파트를 절반 이상 했는데요. 2년차 말부터 척추 두 번째 교수님이신 김태현 교수님 병실장을 맡으면서 흥미를 좀 느끼기 시작했고 1년 정도는 추가적으로 심대문 교수님 파트 병실장 하게 되면서 다른 레지던트들과는 다르게 절반 넘는 기간을 주치의 기간 포함하게 되면 척추 파트 환자들과 함께 좀 지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척추를 해야겠다. 심 교수님이 이제 은사님이시고요. 될 수밖에 없었고, 마비 환자들이 회복되는 거, 그리고 통증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이 길은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선두에 오르신 분들이 많죠. 대학과 전문병원에서는 엄청난 그 실력자들이 포진하고 있어서 척추진료의 선두권에 계셨고, 이들과 같은 선상에서 시작하는 것 자체는 너무 저에게는 페널티 같은 그런 거였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현미경 수술이 대부분 대세를 이루고 있었고, 정형외과 척추 수술에 현미경을 처음 도입하고 활발하게 학회에서 설파하신 분이 저희 은사님이 심대문 교수님인데, 심대문 교수님 같은 경우 메인 수술데이 때는 수술방이 이제 넘어가면서 여러 환자들이 다 현미경들로 수술을 채웠고, 이런 시절에 같은 그 기구로 뛰어들게 된다면은 과연 내가 심 교수님보다 좀 더 나은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 청출어람 이런 것들이 이제 불가능한 경지가 된 거죠. 그래서 정형외과에서 아주 극소수, 그리고 신경외과에서도 거의 서자 취급받으면서 약간 무시되고 있는 내시경을 이제 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 양방위 내시경 모습이고요. 네. 이게 정형외과에서 관절이 대부분 많이 90% 이상 관절을 선택하는데, 관절을 뿌리치고 척추를 선택한 것은 이제 저에서는 역선택, 대중과 반대로 하는 그런 역발상 투자, 뭐 그런 개념으로 했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관절을 뿌리치고, 특히나 또 현미경 같은 경우도 척추에서도 안정적인 그런 시스템인데, 그걸 뿌리치고, 새롭게 다른 척추 내시경을 선점해서 배운다 이런 거 자체가 좀 역발상 투자에 가까웠죠. 그 당시 PLD 한방위 내시경 같은 경우 정형외과에서는 수원, 대전, 전주에서 한 분씩 계셨고, 신경외과에서도 거의 우리들 병원 선생님 위주로만 시행돼서 거의 소수에만 이제 선점되어 있던 그런데, 이 부분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본궤도의 온라인 현미경과 한번 겨뤄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공부할 때는 중고등학교 공부하는 열정을 그대로 나이 들어서도 이어가면서 척추 내시경 공부를 했고, 2000년 이후에 출간된 내시경 논문을 모조리 찾았습니다. 모두 찾아서 읽고 관련된 교재를 다 사서 습득하고, 학회 자료 동영상들을 모두 CD를 다 구해가지고 계속 보게 됐죠. 수집만 한 게 아니고 익히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름이 겹치는 몇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 수술 동영상들도 유튜브 비메드를 찾아보면서 시작하게 됐고, 그 다음에 임상에 완전히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카데바 교육을 통해서 술기를 안정성을 찾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실제 필드에서 현미경과 내시경 교대로 시행하면서 기술적인 부분을 조금씩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 성과를 이제 토대로 뭐 이렇게 카데바 워크샵을 갖고요. 토대를 바탕으로 한방위 내시경 학회에서 발표를 시작하였고, 이에 대해서 논문 발표 해외에서도 발표를 했거든요. 발표를 이어가면서 100례 이상 넘어가면서 그 이후에는 특별히 무리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이게 연수광대에서 발표했던 그런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좀 흐르면서 이 디스크 협착증은 괜찮아졌는데 유압술이 이제 한방위 내시경은 좀 안 되더라고요. 좀 꽤 기구 발전이 그 당시에는 됐다고 했는데도 이제 좀 위험한 부분이 있었고, 수술하다가 유압술 이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몇 번 하면서 현미경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시경 수술은 이 유압술까지는 안 되고
목등은 가능하나요? 하나 협착증후 디스크만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던 찰나에 해상과 같은 그때 내시경으로만 했는데 등장한 것이 양방향 내시경입니다. 양방향 내시경. 지금 저는 뭐 메인 수술 이걸 다 하고 있는데 고민이 많은 시기에 추간공 협착증 유압술이 한방향 내시경보다는 상당히 좋다라는 얘기를 듣고 직접 수술 나가는 모습을 봤죠. 그래서 엄진아 선생님 수술을 한번 영상으로 좀 보고 허동화 선생님도 이제 이 체계를 잡으신 분인데 이분 영상을 보면서 이 부분에 무조건 뛰어들어야겠다 해서 바로 고민 없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방향 내시경 같은 경우는 수술할 때 한 100케이스 정도 돼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했는데 저는 한 5케이스 넘어가면서부터는 현미경과 거의 동일한 기구들을 쓸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려운 게 없었고 10케이스 이후에는 그냥 일반 수술하고 비슷하거나 좀 더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왼쪽 손가락이 제 손은 아닌데 좌수지를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젓가락 연습도 많이 하고요. 뭐 그러기를 조금 여러 차례 지내고 뭐 저도 학회에서 발표를 하면서 타 지역 외국에서도 참관하려고 오시는 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저도 먼저 지나간 사람들에게 간 분들에게 배웠기 때문에 같이 이제 수술을 공유하고 나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것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마이클 조던과 타이거 우즈죠. 한 분야에 최고 된다는 건 쉽지 않죠. 의사라는 직업은 스포츠 스타가 아니기 때문에 1등만 아니면 모두 다 도태된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 모든 한 명의 의사에게 모든 문제 다 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에게 찾아온 의사에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면은 진료 철학에 맞게 환자의 경제상에 맞게 치료해주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한방향 양방향 현미경을 모두 다 하기 때문에 장점들을 모두 다 이 맥가이버 칼처럼 파악해서 최접점을 찾아서 환자의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일 수 있는 법 선택한다면은 최선의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저는 흉추, 요추, 경추 모든 병변에 내시경 수술을 시행하고 있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양방향 내시경이 가능한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지 않고 남들과 안주하지 않고 이 물결을 같이 찾아서 기다리는 결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중이 말하는 것과 역행해서 좀 선점하고 그 이후를 유지해 나간다면은 남들과는 좀 다른 그 위치에서 이런 그 물결의 흐름을 좀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내시경을 이제 선점하게 된 그런 배경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